원장님, 제가 어깨가 좀 아픈데 혹시 뭐 진단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일단 먼저 팔을 끝까지 한번 만세. 다 들어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프세요? 네, 좀 아픈데요? MRI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저 어깨 왜 아픈 건가요? 어깨 아픈 원인은 사실은 뭐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회전근개파열, 그다음에 오십견이라고 말하는 그 유착성 피막염, 이게 사실 대표적이고, 혹은 뭐 석회나 뭐 관절염, 뭐 염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실제 어깨에 힘줄이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릴 때 뭔가 조금 장애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파열의 증상인 거고, 오십견은 사실은 병명이라기보다는 어깨가 굳어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십견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어떤 병을 딱 진단한 상태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이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혹은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혹은 이렇게 뒤로 해서 등을 긁으라고 했을 때 이 팔이 안 올라가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오십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힘줄의 파열이기 때문에 어깨를 들어올릴 때 뭔가 장애가 있고 통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깨가 굳어서 끝까지 안 올라가진 않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올려줬을 때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십견과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회전근개 파열에서 또 굳음이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강직이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증상만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오십견이 있다고 딱 단정 짓는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사실 정도가 중요해요. 파열의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 파열이냐 혹은 부분 파열이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걸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드리면 어깨가 견갑골의 외측에 이제 마진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에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닳게 되는 그런 증상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계속 닳다 보니 힘줄에 파열이 생겨나가는 거, 그리고 그게 완전히 뚝 끊어졌다. 그러니까 4개의 회전근개 중에 어느 하나의 힘줄이 완전히 뚝 끊어졌다. 그러면 완전 파열이고, 그게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벗겨지거나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이제 부분 파열이라고 하고, 이 정도에 따라서 사실 치료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부분 파열인 경우는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비술적인 치료. 보통은 처음에 일단은 염증이 꽤 심한 상태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사실 통증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힘줄이 계속 긁히면서 닳았겠죠. 그래서 변성 회복하기 위한 치료들, DNA 주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콜라겐 주사, 혹은 뭐 체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이 보통 거기에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통증과 힘줄의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재활 운동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파열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가 많게 돼요. 수술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다시 붙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가만히만 있으면은 뭐 상태 유지라도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차 파열은 계속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파열이 커질수록 예후가 더 나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완전 파열은 진단이 되면 가급적이면 빠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게 됩니다. 만약에 오십견이 그냥 진짜로 어깨가 굳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사실 굳을 수가 있거든요. 가진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당뇨가 심하시다든지, 그런 분들은 온몸의 관절이 조금 굳게 되는, 피막에 염증이 오기 쉬운 그런 상태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관절 자체만 굳은 거다. 그러면 그 굳은 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는 이제 재활치료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려본다든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뒤쪽으로 돌려본다든지, 그런 거를 혼자 시작을 하는 거, 그걸로 먼저 시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치료만으로 다 치료가 되면은 병원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보통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요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요걸 이만큼 더 올리려고 한다.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노력해서 할 수가 있고, 주변의 분한테 좀 부탁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그런 심한 오십견이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누군가가 조금 수동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잠깐 마취를 한 상태에서 어깨를 올려주면서 딱딱해진 관절막을 찢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좀 다른 병변이 있다고 하면 어깨에다가 구멍만 몇 개 뚫고 하는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전방 관절막을 조금 절개를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어깨에다가 주사를 맞아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체해 충격파를 해보실 수도 있고. 근데 50견은 50살쯤에 오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 27살인데 제가 50견일 수도 있나요? 아, 쇼킹하게도 저도 놀라는데 20, 30대에도 요즘에는 50견.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50살쯤에 이제 많이 오는 어깨 증상이라고 50견이지만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워낙에 늘어나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40견, 30견, 20견 이렇게.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동결건이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제 50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50살이 아닌 분들이 많이 오니까 어깨가 얼었다. 동결건이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입니다. 50견의 경우는 이게 이렇게 올리는 연습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아파서 안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억지로 올리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병이 없다고 하면 억지로 올려야 돼요. 보통은 이제 이 정도에서 더 아프다고 안 하시거든요.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분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억지로 아파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사실 제일 안 좋아서 오는 경우에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사실 잘못 받거나 아프시면 그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아까 저희가 스트레칭을 할 때 어깨 높이 위로 이렇게 하는데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는 충돌을 더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피하는 게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진단이 사실은 50견이었다, 유착성 폐막염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돼서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치료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의 치료법과 구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은 증상으로 어느 정도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이 동반된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50견이 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본인이 진단 내리는 거는 피하셔야 합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수술을 권하는 병원도 문제이지만 수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치료만 권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